이근규 전 제천시장은 충북 제천시 송악면 출신으로 8남매의 장남입니다. 그는 키가 181cm, 몸무게 87kg의 덩치가 큰 사나이로 혈액형은 A형입니다. 머리가 유난히 크고 위아래로 긴 편이어서 중학교 때 별명은 말대가리였기도 했습니다. 끈기가 있고 인내심이 강하다고 하여 끈끈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유난히 노래와 음악을 좋아하는 그는 음악다방 DJ, 레스토랑 지배인, 맥주홀 웨이터, 포장마차 행상, 구두닦이와 신문팔이에서부터 가정교사와 택시 운전기사에 이르기까지 40여 가지 직업의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며 고학으로 학교를 다닌 눈물겨운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입니다. 그는 고아원 야학, 장애인운동, 도시빈민운동을 통해 유난히 따뜻한 가슴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70세가 넘은 어르신들은 이근규 전 제천시장 얼굴이 호남형으로 잘생겼다고 합니다. 특히 코가 커서 농아인들은 주먹을 코에 대는 것으로 이근규의 얼굴 이름으로 지어 부르고 있습니다. 이근규 전 제천시장은 서울의 보성중학교, 배재고등학교, 고려대학교를 다녔습니다. 학창시절에는 문학소년이었습니다. 문학적 진실의 사회적 실천이라는 신념으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국회의원 보좌관, 서울방송기획단 차장, 한중문화협회 총무이사, 인터넷교육방송국 G캐스트 CMO, 클리포드 상무이사, 동진이공 상무이사, 제천청소년 문화의 집 대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2014년부터 4년간 민선 6기 제천시장으로 일했으며 그때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회장,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여 전국을 무대로 왕성한 활약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운동연합 총재, 새미래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근규 전 제천시장이 쓴 수필 대학 시절 첫 파트너를 이근규 자신의 음성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대학 시절 첫 파트너. 1979년 5월 고려대학교에서는 대학 축제가 있었다. 당시 암울하던 사회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고대에서 쌍쌍파티라는 축제 행사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즐거움과 낭만이 없는 지성이란 시들어버린 장미나 서가에 꽂혀 묵은 내음을 뿜어내는 고서 한 권에 불과한 일이다. 그게 고려대학교의 멋이었다. 물론 그 시절에야 그 맛을 채 다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수험 생활을 끝내고 자유를 만끽하며 4.18 마라톤까지 완주한 나로서는 그 시절의 여느 젊은 대학생들처럼 계절의 여왕 5월이 싱그럽고 설레기는 매 한 가지였다. 문제는 축제 파트너였다. 개강 기념으로 미팅을 한 여대생도 생각났다. 그네는 서울의 봄 시절이면 신촌골 소식을 담아 신문 갈피의 깨알처럼 비밀 편지를 써보내며 졸업할 때까지 정성이 가득 담긴 학보를 보내주었다. 그렇지만 내 인생의 첫 번째 축제 파트너로는 아니었다. 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미안하지만 내 삶의 의미 때문이었다. 누가 첫날 파트너로 좋을까? 나는 우리 엄마를 모시기로 했다. 어린 시절부터 뜨거운 눈물을 뿌리며 자식들을 키워오시는 어머님의 그 거칠고 검게 그을린 얼굴, 악어 가죽보다 굳고 갈라져 버린 튼실한 손바닥, 그리고 언제나 헝클어져 보자기를 쓰시던 머리, 언제나 아들에게 져주시기만 하시던 어머니, 못난 아들 타이를 시다가도 자식이 듣다 못해 짜증이라도 낼라치면 결국 아니다, 네가 맞구나 그러시며 자식의 길을 꺾지 않으려 애쓰시고 뒷걸음쳐 눈물 씻던 어머니. 내일 오전 11시까지 무교동 약속 레스토랑으로 오세요. 거기는 제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2층에서 기다릴게요. 데이트 신청하듯 어리광 부리며 말씀드렸다. 물론 며칠 전부터 초대하였던 터라 시장바닥 아지매들과 리어카 끌던 동업자들에게는 소문이 나 있었을 것이었다. 당시 집이 서울 성북구 장이동이었으니 종암동에 있는 고대를 가려면야 집에서 모시고 가도 될 일을 굳이 서울 한복판에 있는 그것도 무교동 낙지골목의 턱머리에 있는 칼질 하는 곳으로 나오시라고 했다. 사람 사는 다른 세상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또 평생 처음 하는 데이트인데 그쯤은 해야 하지 않았을까. 예나 지금이나 약속 시간은 어른이 잘 지키는 법이다.
어머님께서는 부지런히 뛰면서 들어서는 나를 보며 손을 치켜들고 싱긋 웃으셨다. 커피를 마시고 음악 신청을 한 몇 곡 했고, 그리고 비록 그 레스토랑에서는 저렴한 돈가스였지만 점심은 남자인 내가 샀던 것 같고, 대학 축제는 사람 구경이 제일이다. 고대 정문 앞에는 파트너를 만나려고 기다리는 행렬로 가득했고, 이미 파트너와 팔짱을 끼고 나타난 나는 의기양양했다. 운동장을 끼고 도서관부터 시계탑 건물, 강의실, 잔디밭과 본관 앞의 라일락 그늘의 벤치, 그리고 학생회관 앞 광장, 강당 옆 동산, 본관 뒷산, 나무 그루터기 옆에 자리한 나의 자리까지 내가 잘 가는 곳은 빠뜨리지 않고 하나하나 소개하며 축제 첫날의 파트너에게 정말 성심껏 정성을 다했다. 지금은 팔신이 훨씬 넘은 어머니시지만 그 시절은 한 40년 전이니 40의 젊은 여성이셨으니 얼마나 그 상쾌한 캠퍼스, 꿈과 도전이 있고 뜨거운 열정이 넘실대는 대학가를 온몸으로 만끽하셨을까. 아니 어쩌면 이곳의 주인인 것처럼 의시되는 자식놈이 가소롭기도 하셨을 것이다. 중학교 시절 포장마차 카바이트 불빛 아래 공부하며 기다렸다가 리어카를 함께 끌고 집으로 가곤 했는데, 손님이 남기고 간 우동 가락을 참 맛나게 집어먹던 자식놈의 먹성이 생각났을까. 모처럼 젊은 남자하고 데이트하는 돈깨나 준비해 오셨던 어머니께서는 드디어 내가 기다리던 말씀을 하신다. 어디 가서 뭐 좀 먹어보자. 대학가의 둘째 맛은 먹거리에 있다. 값이야 그보다 쌀 수는 없고, 게다가 세상에서 제일 가는 멋진 여대생들이 모여 선배 형들을 골려가며 만들어대는 음식이니 이것저것 골라가며 먹어대는 쏠쏠한 재미가 있다. 거기에 주머니 걱정은 아예 벗어던진 철빈대의 기세야 얼마나 양양했을까. 생각만 해도 절로 웃음이 난다. 어머니는 음식보다 잘 먹는 아들 녀석이 흐뭇했을 것이고, 혹 그 중에 며느리감이 숨어 있는 건 아닌지 두리번거리는 눈길이 유난히 푸근하면서도 예사롭지 않았다. 장사하는 여대생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애교와 아양으로 어머니를 홀렸을까. 참 여러 녀석들이 내 덕에 배를 채우고 지나갔고, 대학 축제날 캠퍼스 온 구석에 엄마와 파트너를 하고 있는 킹카 소문이 돌았다. 아, 이 글을 쓰다가 문득 떠올랐는데 3학년 때 총학생회장 선거에 나갔을 때 누군가 나를 축제에 어머니를 파트너로 동반했던 학생이라며 추켜 세우고 표를 몰아준 서클 회장도 있었지. 참 사람의 일은 묘한 구석이 있다. 밤이슬 내리는 캠퍼스. 그 축제의 밤은 절망의 늪을 견뎌내는 세 번째 추억이다. 라일락 향내음이 코끝을 쏘며 캠퍼스에 짙게 퍼져가는 축제의 밤은 깊어만 갔고, 밤이슬 내릴 때까지 하루 온종일을 대학가를 헤매고 다닌 어머니는 대학촌의 골목집에서 마주치는 신입생들이 어머니 하고 불러대는 소리에 흥분해서 꽤나 돈을 푸셨다. 취기 어린 아들 파트너와 어깨 동무하고 걷다가 차 타고 집까지 왔다. 파트너로 시작하신 하루지만 결국은 보호자로 돌아오신 것이었다. 그리고 다음날 파트너로는 아버지를 모시게 되어 있었다. 어머니와 대학 축제 파트너로 만난 지 4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이 흐른 오늘, 카네이션이 유독 돋보이는 패션으로 나타나신 어머니와 함께 과거 여행을 하였다. 20살의 대학교 신입생이던 나도 어느새 당시의 어머니보다 더 나이를 먹어버렸고, 맏아들이 대학 후배가 되어 있으니 참 세월 무상이다. 디지털 혁명을 알리며 IT에 뒤지면 낙오하고 후진국이 된다는 주제로 전국을 돌며 강연을 통해 지식 정보화 시대, IT 시대의 꿈과 도전을 이야기하며 활동하고 있는 아들 녀석이다. 제천에서 서울 여의도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쓸쓸함을 아시는지 서울로 자식놈을 찾아오셨다. 그날 밤에 나는 어머니께 인터넷 세상을 소개해드렸다. 사이버상에 있는 나의 집, 그리고 일터, 세상과 나의 통로, 그리고 우리들이 꿈꾸는 새로운 세상, 스마트폰 사용하는 그러한 법까지, 대학 축제 파트너 시절에 그러했듯 시시콜콜한 일까지 일일이 소개해드렸다. 신기해하는 어머니가 재미있어 밤이 깊어간지도 몰랐다.